자, 다리를 쭉 펴고 엉덩이 뼈로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리 안쪽에 힘 주고 물이 거의 끝까지 올라오도록 쭉. 장 운동 시키는 운동 맞아요, 저거? 아, 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골반 기저근 운동인데요. 골반 기저근요? 장이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장 건강 운동이에요. 처음엔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 그다음 페트병은 다리 사이에 놓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발꼬락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붙이면서 안쪽 허벅지에 힘 주시고요. 다리의 힘으로만 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배에 힘을 보내면서 수축 이완한다. 골반을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이에요. 바닥까지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배를 납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가서 관략근을 조여요. 관략근 하나, 둘. 이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이 안 내려가게끔 버티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운동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이제 생기는 거죠. 좋은 방법. 좋네. 너무 잘하네. 엄마 예전에 진짜 이거 되지도 않더니 어머. 이야. 끝까지 올라온다.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져요. 딸이 알려주고 나서 제가 하루에 30번은 꼭 운동을 해요. 배변 활동도 좋고 또 아무 때나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텔레비를 보면서도 하고 대장암 환자들한테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막 추천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관리를 꾸준히 잘 할 거예요. 저기 웃음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좀 앉아서 하니까 굳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변비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진짜 저도 엄마랑 꼭 해야겠어요. 여자들은 또 아이를 낳고 나면 기저근이 좀 많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장 건강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골반 기저근은 골반 바닥에 위치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의 역할은 방광이나 직장,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을 받쳐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은 이제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변비도 개선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잘 가다가도 또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생기는 바람에 그제서야 또 유산균 막 챙겨 먹고 요구르트를 또 열심히 먹어요. 그럼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효과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오영실 씨처럼 이렇게 뭐 유산균이다, 요구르트다, 장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많이 분들 챙기죠, 우리. 많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의외의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용종 부르는 의외의 원인,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아니 알로에 이거는 건강식품이잖아요. 네. 집사람은 알로에가 몸에 좋다고 막 얼굴에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맞아. 뭐 잘라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에 안 좋다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로에가 보통 피부 보습에도 굉장히 좋고 변비 완화에도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알로에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 EB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아니 발암물질이요? 아니 보통 장에 좋다고 많이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발암물질이에요?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요. 알로에 베라의 전체 잎 추출물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데요. 알로에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잎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생긴 알로에 베라라는 종이고요. 보통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잎사귀 안쪽에 젤리처럼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보면 녹색 그 수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되는 무수바바로인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수 바바로인은 어떤 성분이길래 발암 물질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로에 전입에는요, 안트라키논계의 무수 바바로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장내 점막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변비를 완화시키는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대장 용종이라든지 대장암의 위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대장의 점막이 검게 변하는 대장 흑색증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더불어서 2022년에는 의약품 등의 기능성 성분에도 그 목록에서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알로에베라 전잎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로에에서 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이 끈적끈적한 거.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는요, 에스메논이라는 면역 다당체가 있기 때문에 드시면 오히려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제 식품으로 먹었을 때는 좀 똑똑하게 먹으려면 성분을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전잎인지 아니면 어디로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전잎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원물로 사다가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껍질도 벗기고 수액층도 벗겨서 그 겔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로에 의외였고요. 그리고 대장 용종을 부르는 의외의 원인,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요구르트. 어? 아니, 오늘도 내가 한 그릇 먹고 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변비 심하신 분들은 뭐 한 5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거 다 드시더라고요. 네, 이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시판 요구르트에는 균도 있지만 또 인공 감미료랑 설탕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공 감미료나 설탕 자체가 또 장에 염증 일으키고 장 독소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판 요구르트 중에는 인공 감미료를 내가 먹고 있는 건지 설탕을 많이 먹고 있는 건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저 장에 좋다고 막걸리를 꼭 한 잔씩 먹거든. 나도 가끔. 근데 많이 먹진 않는데 한 잔씩만 딱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 이게? 선생님, 막걸리도 유산균의 일종입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식사 후에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약간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막걸리도 생막걸리일 때 한 열흘 정도만 유산균이 존재해서 유산균으로 득을 보려면 사실은 이 생막걸리를 선택해서 먹는 거고 그 지나고 오래 보존되고 할 때는 균도 같이 죽이잖아요. 보존을 하니까 그때는 그냥 술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겠다와 이건 또 구분해서 아셔야지 좋아요. 그렇구나. 요즘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100세 시대다 뭐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100세 시대는 좋은데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병 하나가 오는 일들이 일파만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지제왕에서 어떻게 하면 암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암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은 매일 4,000보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진짜? 진짜 매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결정짓는 우리 몸속의 유전자를 바꿔서 기대 수명을 무려 13년이나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노화 유전자를 바꾸는 법.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채소랑 과일이 4,000보 걷는 효과가 나게 하고 또 기대 수명을 13년이나 늘리게 한다고요? 아,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유전자가 바뀌어요? 자, 우리 유전자 하면 DNA잖아요. 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점점 짧아져요. 자, 단순하게 그럼 짧아지는 것을 막으면 우리가 노화나 이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막는데 밝혀진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항암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 C와 E예요. 이게 어디에 맞냐?
채소랑 바로 과일에 많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안 되고 꼭 원물인 이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 영양소의 함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품을 먹을 때는 저작 활동을 하잖아요. 아하. 네, 이 저작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 지금 말씀 주신 항산화 기능도 높아지기 때문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먹으면 진짜 13년이 길어집니까? 저희 수명이? 네, 연구에 따르면요. 20대부터 채소와 과일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단으로 바꾸게 되면요.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11년, 남성은 13년의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부터 바꾸더라도요. 여성은 8년, 남성은 9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가 골고루 포함된 그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요. 하루에 4,000보를 걷는 운동 효과와 비슷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대단하네. 그 9년 있다 더 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뭐든지 먹지. 근데 채소와 과일인데 이 채소와 과일 중에 그냥 막연하게 채소, 과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채소? 쪽집게처럼 꼭꼭꼭꼭 어떤 과일? 어떤 과일, 어떤 채소가 좋은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떤 식품을 먹으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아니 저렇게 많이 저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저걸? 불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보시면 다양한 버섯들 있고요. 그리고 콩류, 그리고 보리, 현미 같은 곡식류도 다양하게 드셔야 되고요. 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배 같은 과일류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또 양상추, 케일, 새싹 채소, 쑥, 당근 같은 채소류도 챙겨 드셔야 건강 유전자 변할 수 있고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 꾸준히 챙겨 드시면 몸속 건강 유전자를 바꿔서 여기 계신 엄지 식구들 모두가 원래 수명보다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저게 4,000보 걷는 효과랑 같다. 그러면 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지제왕이 어떻습니까? 간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장 건강뿐 아니라 노후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생식은 생, 또 밥식자를 써서 불에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음식인데요.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영양을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식의 장점은 곡물의 경우 도정을 하지 않아서 씨눈이 살아있고 열을 가하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효소나 비타민, 엽록소,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살아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식물 영양소를 손상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아까 뭐 배추나 네.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생날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쌀하고 귀리가 이런 게 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생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결건조라는 방법으로 먹으면 되는데요. 자, 이게 동결건조로 어떻게 딱딱한 곡물을 먹을 수 있냐 또 의심하시죠. 그래갖고 제가 직접 동결건조된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동결건조한 현미와 보리입니다. 야, 한번 드셔보시죠. 보기에는 똑같은 곡식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딱딱하지 않아요? 어머, 입에 바스러지는데요, 그냥? 이게 튀긴 거 아니에요? 잘 씹히네. 근데 이 동결건조가 뭐길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건조, 차갑게 해서 건조시킨다는 얘기죠. 영하 40도 이하에서 얼려갖고요. 수분만 제거해갖고 건조시킨 게 바로 동결건조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분이나 효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이 채소도 동결건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손으로 한번 부셔볼게요. 부서져요? 케일은 어머머머머. 완전히 뭐 가루가 되네. 야, 동결건조가 대단하네요. 이것도 가루네. 자, 이렇게 쉽게 부셔지니까요. 우리가 생채소보다 먹을 때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분이 없잖아요. 영양소가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수분만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시키면 모양이나 영양분이 모두 다 생채소처럼 복원이 됩니다. 제가 여기 동결 건조된 브로콜리를 여기 물에다가 한번 담그고 한 3분 정도 놔둬보겠습니다. 에이, 저게 물에 넣는다고 저게 다시 뭐 싱싱해져요, 저게? 퍼석퍼석했었는데? 깻잎 사놓고 며칠 뒤면 시든데 그걸 살려보겠다고 내가 얼음물에 넣어도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3분이 지났는데요. 직접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근데 어떠세요? 어머.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어머. 아까하고 좀 다른데? 한번 찢어보세요. 찢어볼게요. 네. 찢어져요? 오, 질기다. 오, 결이 살아있는데요? 섬유질이 있어요. 그대로인데? 브로콜리 향도 막 나요. 자, 보이시죠? 이 브로콜리가 정말 생채소처럼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채소와 동결건조의 채소는요, 이 차이점이 수분이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네요. 동결건조로 가루를 만들어서 놓으면 보관도 쉬우면서 영양소는 똑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을 식품으로 일일이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